다음 자기소개서 페이지인데요. 자기소개서는 디자인을 보기에 앞서 나는 어떠한 걸 좋아하고 어떠한 성향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예비 디자이너 홍은혜입니다. 소나무의 우직함과 독수리의 힘찬 날개처럼 끈기 있는 디자이너 홍은혜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드려줬는데요. 몇몇 학생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문장화하여서 어렸을 때는 뭐뭐뭐 하였고 평소에는 어떠한 디자인을 좋아하였고 이렇게 문장형으로 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글씨만 쭉 나열할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이 일단 면접관이 그런 긴 글들은 다 일일이 읽어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로 하고 싶은 곳에서는 볼드에 좀 더 굵기를 준다던가 아니면 컬러를 줘서 중심 단어들만 캡처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많은 문장들에 앞서 나는 그래도 이러한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시의 글도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예시 페이지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앞세운 메인 자기소개서 페이지인데요. 명함 모업들 여러분들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본인의 이름을 넣고 비주얼 디자이너 누구입니다, 웹 디자이너 누구입니다, 이렇게 명함 속에 작성을 해주시면 됐고요. 하단에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을 문장화하여서 표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글씨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글인지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주요 포인트에서만 볼드 처리를 해주시고 컬러로 포인트 해주시면 더 잘 읽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엉이와 펜촉 이거에 대한 각각의 단어가 이미지가 주는 그러한 것들을 살려서 결합을 시켰어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각각 해주는 거죠. 이거는 뭘 표현하였고 이 펜촉은 뭘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디자이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준 거고, 두 번째 PI 같은 경우에도 헬로라고 간단한 인사와 함께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자발적으로 많은 것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러한 디자이너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두 가지의 결합을 설명으로 풀어준 거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볼트와 너트예요. 볼트와 너트의 결합은 두 가지가 잘 맞아야 결합이 잘 돼서 단단하게 잘 구성이 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볼트와 너트에 대한 설명과 본인은 그러니 이러한 디자이너입니다 라고서 표현을 해준 볼트와 너트 PI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이제 자기소개서 페이지에서도 본인을 좀 더 이제 캐리커처화해서 본인을 한번 표현을 해줘 본 건데요. 이제 예시를 들어준 게 선우정아라는 가수들 아시죠? 선우정아와 그 다음에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 그 다음에 땡스북스 책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의 그런 레퍼런스예요. 이 레퍼런스는 여러분들 핀터레스트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쉽게 또 찾아볼 수 있는 레퍼런스예요. 이거 보시면 선우정아 씨는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오른쪽에는 실제 사진을 하나 넣어줬네요. 그리고 나의 파우치 속에는 핸드크림 쓰고 이런 거 쓰고 있어 이런 것도 보여주고, 나는 평소에는 치약과 칫솔 수면한 데가 꼭 필요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평소 나는 음악 작업할 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라는 거랑 그리고 평소에 가장 즐겨 입는 옷차림 같은 거 해줬고, 여기서 보여질 것은 왼쪽 같은 경우는 외투의 컬러의 블루로만 다 1도로 표현을 해줬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모자 컬러의 그린으로만 다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한 포인트 같은 것들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같은 페이지도 평소에 즐겨 입는 옷을 표현을 해준 것 같고요. 선우정아 페이지와는 다르게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밤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나는 출근을 하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해 이런 거를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옆에 있는 마음 스튜디오와 좀 동일해 보이는 레이아웃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땡스북스 같은 경우에서 보여질 수 있는 거는 내가 평소에 어떤 책을 좋아합니다 라는 것들 한번 저런 책 표지도 넣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전시회에서 어떤 작품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음 스튜디오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평소 대중교통 무엇을 타고 다닙니다. 저는 커피에서도 아메리카노 먹는 걸 좋아합니다. 가끔 라떼를 먹습니다. 가끔은 카푸치노를 즐겨 먹습니다. 이런 거를 표현해 줘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어느 커피 원두를 좋아해요. 혹은 나는 어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느 공간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브레인스토밍을 하셔서 저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조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좀 더 디테일한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마음 스튜디오의 이제 디자이너 대표의 페이지인데요. 좀 더 크게 보시라고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몇 시에 잔다 뭐 이런 것 보통 생활에 대한 패턴과 평소 뭐 좋아하는 뭐 브랜드가 뭔지 뭐 스튜디오가 있는지 본인의 성격은 뭐 친밀한지 좀 더 디테일한지 예민한지 즐거운지 저런 것들을 도형으로 해서 또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안예슬 친구는 작년에 이제 졸업한 친구인데 가장 제가 보여주었던 레퍼런스와 근접해서 참고를 해서 만들었던 본인만의 또 이제 자기 소개서 페이지예요. 본인도 가족 관계에 대한 것도 보여줬고 뭐 데일리 스케줄해서 몇 시에 기상을 해서 몇 시에 수업을 듣고 그다음 뭐 점심 몇 시에 먹고 뭐 몇 시에 과제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써 있고 MBTI라고 하죠. 뭐 본인의 뭐 이런 외교적인 사교적인 뭐 외교관 이런 타이틀을 뽑는 이런 뭐 테스트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따라서 회사에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기 전에 본인이 이런 거를 테스트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것도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본인의 스킬 같은 거를 나타내는 방식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상중하 몇 퍼센트, 100%, 50%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100% 상이라고 썼었다면 그 포토샵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다룰 수 있을 때 상이라고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중하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그래프화하여서 도형화해서 표현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저렇게 책 커버를 넣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책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데 나는 이 부분이 좋았어 라고 해서 이게 내용도 조금씩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뭐 나는 어떤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 라고 해서 저는 앨범 이미지와 그 다음에 뭐 노래 타이틀 어떤 노래가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도 적어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나는 보통 뭐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15% 타고 다니고 보통은 또 걸어 다녀 이런 것들도 적어줬네요. 뭐 재밌게 뭐 크게 궁금하진 않았지만 핸드폰 연락처 수가 뭐 346개가 된다 뭐 이러한 내용도 적어줬어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본인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표현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나는 오토바이 타는 걸 즐겨해. 난 자전거 타는 거를 즐겨해. 뭐 그런 것들 뭐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같이 약간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페이지, 이력서 페이지를 나눠서 작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력서는 취업을 하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취미, 특기, 수상 경력, 툴의 기능 등을 보여주는 페이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뭐 그래픽화를 해서 보여주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결합형으로 만들지 않는 친구라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레퍼런스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력서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예시로 빙산의 일각과 같은 그런 빙산의 일각 그 속에 아주 커다란 덩어리에 뭐 큰 것들을 뭐 갖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 빙산의 뭐 한 조각인 뭐 디자이너 누구입니다. 뭐 이러한 컨셉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가정하에 뭐 이력서 페이지도 이런 그래픽화 안에 본인의 기술을 써줄 수 있겠죠. 그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뭐 북극을 여행 중인데 아니면 혹은 내가 어딘가를 여행 중인데 어딘가를 산책 중인데 그 가는 길의 로드를 표현을 해주고 그 로드의 길의 방향의 레이아웃에 맞춰서 뭐 왼쪽에는 본인의 정보 뭐 기본적인 정보 뭐 오른쪽에는 수상 경력 뭐 왼쪽에는 또다시 뭐 나의 스킬 툴 같은 것들을 분할해서 나눠줘서 이렇게 로드형으로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꼬불꼬불 갈 수 있게끔 표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왼쪽과 오른쪽이 좀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가방과 그 다음에 PC, 그 다음 뭐 지구본, 핸드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줬고 그걸로부터 각자가 행해지는 그런 정보들을 나열을 해줬어요. 뭐 본인의 뭐
작업하고 있는 테이블에 대한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그거의 영역에 맞춰서 저렇게 뭐 정보를 표시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구본에 뭐 나의 뭐 제2 외국어와 뭐 그런 것도 좀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친구들은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핸드폰에다가는 본인과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렇게 책가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학력 같은 거 혹은 경력 그런 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뭐 키보드에는 내가 맥을 다룰 수 있다, 윈도우도 다룰 수 있다. 이게 맥을 보통은 이제 그래픽 회사나 뭐 하는 회사들은 이제 맥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맥을 가끔 못 쓰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맥을 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줘도 될 것 같고요. 저 마우스를 통해서 내가 스킬 툴을 어떤 거를 얼마큼 다룬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줬어요. 저 퍼즐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면 다 맞추는 거, 컬러 맞추는 거에서는 네가 관심 갖고 있는 뭐 취미라든지 특기 뭐 이런 것들은 평소 이런 걸 합니다 하는 거를 연결해서 표현을 해줬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 hello라고 해서 본인에 대한 something about me 해서 본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표현해 줬어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이틀의 컬러를 다르게 해줬고 조금 볼드를 준 것 같아요. 이건 또 나를 중심에서 아이콘을 뿌려줬죠. 왼쪽과는 다른 거는 이렇게 그래픽에서 정보를 뿌려줬다면 이거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뿌려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저렇게 가방 그래픽, 뭐 연필, 뭐 카메라 각각의 뭐 저렇게 책에 뭐 에듀케이션을 다 표현을 해줘서 뻗어나가게끔 그래픽을 표현을 해줬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가방이다 컴퓨터다 이런 걸 똑같이 쓸 거다 아이콘을 쓰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각각 다 다를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앞 페이지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가방과 뭐 사진과 핸드폰과 헤드폰과 마우스 뭐 이런 거에서 각각 뿌려지는 거지만 앞에 페이지랑은 다른 게 조금 더 정리가 돼 보이죠. 여기서도 딱 헬로, 뭐 컨택트, 커넥트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한 게 메인 컬러로 딱딱 사용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분이 되고 정리가 돼 보인다는 거 그러한 것들이 있고 제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에 대한 것들을 상중하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거 저렇게 그래픽화해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품인데요. 작품의 포트폴리오의 목적지예요. 포트폴리오의 목적지고 전공별로 나의 작품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죠. 결론적으로 내 작품을 이 모음들을 보여주기 위해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요. 이 한 권으로 나를 모든 거를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퀄리티가 낮은 작품을 넣어서 내가 했던 다른 작품들이 의심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작품 선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 프로젝트당 2장, 4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요. 혹여나 내가 전공 과목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퀄리티가 매우 좋은 작품이다. 그래서 보여줄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는 3장, 6페이지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요. 이러한 뭐 3장씩이나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으면 안 돼요. 그걸 보여줄 거에 대한 강약을 조절을 하여서 가급적이면 2장, 4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좀 중요하게 잘 보여주고 싶은 거는 3장, 6페이지 혹은 뭐 광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2페이지, 1장 정도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공별로 어떻게 작품 레이아웃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아이덴티티, 약간 브랜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뭐 브랜딩이랑 카테고리를 아이덴티티 혹은 브랜딩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적어주시고 카테고리별 작품 순서입니다. 브랜딩의 첫 번째 작품이다. 브랜딩의 두 번째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품명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달빛 뱃놀이 축제의 작품명에 사용한 로고 뭐 브랜드명 브랜드 로고 같은 게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뭐 한 번 더 표시를 해주고 작업 정보예요. 언제 만들었고 내가 참여율이 이거 내가 혼자 100% 한 거다 혹은 팀별 작업이다 뭐 3명이 한 작업이다 2명이 한 작업이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율을 저렇게 100%로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요. 사람을 1명 혹은 2명, 3명, 4명 이렇게 그려서 그렇게 참여를 몇 명이서 한 건지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맡아서 했는지 그래픽인지 기획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작품 설명 들어갔고요. 오른쪽에 상단에 카테고리가 왼쪽에 첫 번째로 들어는 갔지만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조그맣게 저렇게 조그맣게 쪽수 페이지 옆에다가 표현을 또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작품 배열의 메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많이 모음으로 만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메인 페이지 뭐가 다 이렇게 한 곳에 응집되어 있는 메인 이미지를 맨 앞에다가 보여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는 디테일 컷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빛 뱃놀이 축제를 하면서 만들었던 그래픽 요소들 8번 보이시죠? 그래픽 모티브를 이 작품 레이아웃 페이지의 배경으로 깔아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달빛 뱃놀이 축제의 페이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작품과 이 페이지가 같은 톤으로 보여지게 되고 좀 더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좀 빠져들 수 있게끔 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그런 그래픽 파일에서도 그래픽 요소 하나를 소스화를 해서 이렇게 배경에다가 패턴화로 깔아주는 거를 좀 많이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제 세분화된 디테일 컷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내가 이 달빛 뱃놀이 축제에서 그런 이러한 축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티켓도 필요할 것이고 담당자의 명함도 필요할 것이고 리플렛도 필요할 거고 뭐 유니폼과 이런 뭐 컵도 뭐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각각 해당하는 디테일 컷 목업들을 보여주시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 작품 배열 및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이 축제에 어울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바리에이션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 목업을 찾으셔서 이미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메인으로 전공으로 작업한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3장까지 사용을 하였고요. 바리에이션 하여서 이런 굿즈까지도 더 작업을 진행을 하였어요. 뭐 이런 축제 때 기념품들 많이 팔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에코백이라든지 뭐 이런 뭐 배지 이런 것들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표현을 해줬고요. 각각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거를 조금 표현을 더 하였는지